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먼저 시장의 핵심 이슈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알아가 볼게요. 리얼 파트너스의 이재익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바로 어제였죠. 22일에 그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이 되었는데요. 과연 이번 종부세에 따라서 집값이 잡힐까요? 자, 오늘 그 전망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해답을 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뭐라고 했나요? 이번 종부세 대상의 한 20%가 아니라 2%죠? 2% 정도가 종부세 대상이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과연 2% 정도 종부세 대상이라고 해서 과연 집값이 잡힐 수 있을 건지 뭐 어느 정도 정부에서 해답을 준 것 같네요. 자, 지금부터 오늘 그 내용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주택자 세부담 껑충 뛰었다. 자, 그에 따라서 집값이 잡힐 건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주간 동향을 짤막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대출 규제가 몹시 강화되었는데요. 자, 결과는 어떻습니까? 거래 절벽만 심화가 되고 아직까지 여전히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고요. 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전국의 상승률이 주간 상승률이 0.20%, 수도권의 경우가 0.21%,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0.13%, 강남 3구가 0.19%, 경기도가 0.24%, 그리고 지방이 0.18%로 뭐 대출이 강화되었지만 꾸준히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장 동향을 점검하기 쉬운 방법을 제가 팁으로 드렸죠. 그게 뭡니까? 자, 언론사별 헤드라인에 나오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지금의 시장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그 내용 살펴볼까요? 자, 먼저 헤드라인 중에 빌라 매매 건수가 9개월째 아파트를 추월을 했다. 주택거래 전체의 빌라의 거래 건수가 무려 49.5%라고 하죠. 그렇다면 서울의 경우는 모든 주택 거래 건수 2건 중에 한 건이 뭡니까? 한 건이 빌라 거래가 되고 있다. 그만큼 아파트보다는 요즘 추세적으로 본다면 빌라의 인기가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대출을 막자 쏟아진 월세 난민, 이제 바로 키워드가 월세 난민이 되겠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최근에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하물며 전세 대출까지도 막고 있는데요. 전세 대출을 막다 보니까 전세를 살던 세입자들이 전세로 옮겨가지 못하고 오히려 월세를 살게 되고 있다. 자, 서울의 아파트의 경우는 월세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아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의 부동산 동향을 점검해 볼 수 있겠고요. 아파트에서 빌라로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풍선 효과다. 자, 여기서 또 빌라가 또 거듭이 되고 있는데요. 자, 아파트보다는 빌라의 거래도 많아지고 있고 그만큼 인기가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전세보다는 오히려 월세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월세 거래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무주택자들, 우리 서민, 세입자들이 되겠죠. 자, 그런 동향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어제 고지서가 발송되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한 2, 3일 후에 받아보게 되는데요. 자,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껑충 뛰었다. 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이 오른다라고 하죠. 그에 따라서 과연 집값은 잡힐 건지 궁금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음마 아파트와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이렇게 두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에 종부세 이번에 고지서에 보면은 1년에 부과될 종부세가 5,441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1년에 종부세 부담을 5,441만 원 부담을 한다고 해서 매도를 할까요? 자, 아니라고 하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버틴다라고 하는 것이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떨고 있는 다주택자인가라고 지금 퀘스천 마크가 찍혀 있죠. 과연 다주택자들이 지금 종부세 때문에 떨고 있을까요? 자, 그들은 이미 증여로 굳혔다. 뭐 증여로 굳혔다기보다는 이미 증여를 했죠. 그만큼 절세로 돌아서 있고 앞으로도 종부세 부담이 커질수록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주택들을 전부 다 증여로 돌리지 매매를 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이 지금의 동향이자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올해 초보다 빌라에 의한 이야기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올해 초보다 빌라가 1억 올랐다라고 합니다. 서울의 빌라 같은 경우는 올해 초보다 1억이 올랐다. 자, 서울의 빌라가 불장인 이유가 뭘까? 참 궁금한 내용이죠. 자, 세부적인 내용 보면 서울의 주택 거래의 2건 중에 한 건이 빌라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의 빌라의 인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주택 전체 매매 서울 기준인데요. 주택 전체 매매가 올해의 경우는 총 10만 4,492건이 있었는데 자,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빌라 매매 건을 보니 총 5만 1,708건이나 되더라라는 거죠. 거의 2건 중에 한 건이 지금 아파트보다도 빌라 거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 이유도 있겠죠. 자, 이 수치를 보면은 2006년 그러니까 15년 전에 시작된 관련 통계 집계 이래로 최대 수치라는 점이 굉장히 특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빌라의 인기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실감할 수 있겠다. 자, 실제로 서울 아파트 빌라 매매 비중을 보더라도 지금 2015년부터 살펴보면 이제 위에 있는 것이 아파트 거래 건수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그래프가 빌라의 거래 건수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 정부만 보더라도 2017년부터 이 시점부터 보더라도 아파트 거래 빈도는 조금씩 내려가는 반면에 빌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거래 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지금 교차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거래보다도 빌라의 거래 건수가 올해의 경우는 49.5%, 2건 중에 모든 주택 거래 건수 중에 50%, 2건 중에 한 건이 빌라 거래다. 그만큼 빌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겠다라는 점인데요. 과연 그러면 지금 빌라의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크게는 한 2가지 정도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는데 정부에서도 작년이었죠. 20년 7월부터 그리고 공공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고 또 서울시의 경우도 민간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런 서울 도심지의 이 재개발, 공공재개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짐으로 인해서 낙후된 지역의 빌라의 인기도가 계속 높아지는 이유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서울의 아파트는 이미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져 있는 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그 외에도 많은 정부의 아파트를 향한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풍선 효과 때문에 빌라의 인기가 높은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째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다라는 거 하는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자, 최근에 서울의 금천구의 경우, 자,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금천구라고 하면 어떤 지역인가요? 서민층들이 많은 지역, 그리고 집값이 그나마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그나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임대가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대표적인 지역이 금천구인데 금천구의 월세 거래가 무려 4배나 증가했다. 자, 이 이야기는 뭘까요? 자, 서민 동네에서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가 아니라 월세 거래가 4배나 증가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이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면 작년이었죠. 7월부터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전세가가 급등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사전 청약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어떻습니까? 전세 매물은 이미 풍기 현상을 빚고 있죠. 풍기 현상을 빚고 있다. 그만큼 전세 매물이 귀하다 보니까 오히려 월세로 전환되는 거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고요. 그 외에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거의 차단되다시피 했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 이럴수록 많은 고충을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서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이에 따라서 전개되는 현상들을 보면 오히려
다주택자들, 주택 소유자들은 오히려 증여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또 종부세 부담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담을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누구한테 전가를 하죠? 오히려 세입자한테 전가를 하는 부작용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결론은 실수요자 그리고 세입자들의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오늘 내용이 되겠죠. 어제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했는데요.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껑충 뛰기 시작했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앞으로 집값이 잡힐 수 있을까요? 이 종부세 부담감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과연 매물을 내놓을 건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추산하기로는 한 2% 정도가 종부세 대상이라고 하니까 2% 정도 종부세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해서 과연 집값이 잡힐 건지 어느 정도 답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34평이 되겠는데요. 전용 84제곱미터 2주택자의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례 1과 사례 2가 있습니다. 자, 사례 1의 경우 한번 보면은 서울의 대치동 음마 아파트 1주택과 그리고 서울의 아현동의 마포레미안 프루지오 주택, 그렇게 해서 총 2주택이 되겠죠. 2주택의 지금 이제 공시가를 살펴보면 이제 2020년도와 2021년도가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공시가가 한 2억 이상, 2억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1년 사이에 공시가가 대폭 오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종부세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자, 이 사례의 경우는 종부세가 2020년도에는 1년에 1,940만 원이던 종부세가 얼마까지 뛰어오르죠? 무려 180%까지 갑자기 급격하게 종부세가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올해 부과되는 종부세가 5,441만 원이다. 1,940만 원에서 1년 사이에 5,441만 원 종부세,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담 가는 금액이죠. 하지만 이분들이 매매를, 이 종부세 때문에 매매를 선택한다기보다는 증여를 선택을 하거나 오히려 버틴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또 이제 4개월만 지나면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대선의 결과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사례 2도 한번 볼까요? 서울의 아현동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1주택, 그리고 지방이네요. 대전 죽동, 유성 죽동 프루지오 이렇게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게 해서 2주택이 되겠죠. 2주택 가지고 있는 분의 경우는 이렇게 한 해에 공시가가 상승하고, 역시 대전에 있는 주택도 종부세가 상승함에 따라서 자, 종부세 금액은 작년에는 493만 원 정도 나오던 것이 올해는 얼마나 뛰게 되죠? 무려 210%나 종부세가 1년 사이에 급격히 뛰었다. 자, 올해 부과될 종부세는 1,530만 원. 굉장히 아마도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종부세가 뛴다고 해서 대폭 상승한다고 해서 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건지가 가장 궁금한 대목이 되겠는데요. 제가 예상을 해보면은 팔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내년에 있을 2022년 3월 9일이죠. 3월 9일에 있을 대선의 결과를 지켜본다라는 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유력 후보자 두 분의 종부세에 대한 그 규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또 한 분의 경우는 계속 유지를 하거나 더 보유세를 강화를 한다라는 분도 있고, 또 유력 한 분의 경우는 오히려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부담감을 줄여준다고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다주택자들이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팔죠. 이처럼 고가주택을 보유한다라고 하면 지금 팔면은 양도세가 얼마입니까? 무려 많게는 최고 세율이 75%, 시세차익의 75%를 부과를 받게 되는데 누가 지금 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지켜보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오히려 종부세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똘똘한 주택의 경우는 팔지를 않고 어떻게 하죠? 오히려 자녀들한테 증여를 더 선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도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죠? 오히려 처음 출발은 강남권에서 증여가 계속 높아졌다가 서울로 번지고 수도권으로 번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증여율이 전국적으로
증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면서 지금의 주택 가격을 유지 내지는 우상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전략이나 재테크 전략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처럼 내년 3월까지 이제 대선까지 사지도 팔지도 않는 그런 관망하는 시장 계속해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의 흐름 우리 소장님과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럴수록 우리 똘똘한 이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더욱더 잘 세워두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과 함께 상담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이야기 좀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번호는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되고요. 아래에 보이시는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소장님과 함께 핵심 개발 지역 진화 또는 소액 투자와 관련된 전략들까지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이 필수니까 미리미리 예약해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94번 아래 번호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곳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안내 예약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